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본격 연예 엔터 채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안방TV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빠른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안방TV의 묘미는 어떤 좀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하는 또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채널을 좀 찾아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또 좋아요 눌러 주시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목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놨듯이 장윤정 씨가 방송에 집착하는 이유, 이렇게 이제 제목을 했는데요. 가수가 방송에 집착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가수와 방송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예능인 분들, 우리가 방송인이라고 하죠. 개그맨 분들도 있고, MC 분들도 있고, 예.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방송이 생명인데, 사실 가수는 이제 콘서트라든지 무대에서 이제 관객분들에게 노래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예전 같으면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예능을 하고 같이 거기서 농담 주고받고, 예? 그게 이제 가수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가요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요 프로그램, 가요 무대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나오셔가지고 노래하는 이런 거는 이제 방송에 필요합니다. 또 그런 데서 이제 노출이 돼줘야 좀 더 이제 공중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노래하는 모습, 그것도 열창하는 모습, 가창력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보여줘야 콘서트에도 관객분들이 오실 거고, 또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도 불러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수분의 노래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방송하고 관계를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 사람 노래 방송 틀면 다 나오는데, 맨날 보여주는데, TV에서 보여주는데, 굳이 콘서트에 가고 싶겠습니까? 물론, 찐 팬분들이라면, 또, 열성 팬분들이라면은, 현장에서 그분 또 뵙고 싶고, 현장의 또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너무 잦은 노출은 오히려 이제 가수의 그 신비감이나 이런 거 좀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제 너무 방송에 나가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나가도 안 되고 이런 겁니다. 보다 더 깊은 곳을 좀 들여다보면은, 방송에 안 나가는 이유가 돈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속된 말로 하면은, 이 출연료가 짜요, 너무. 일반 행사에서 받는 가수 금액에, 보통은 한 3분의 2 또는 그 이하, 2분의 1? 심한 경우에는 3분의 1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가수분들은 정말 거마비라고 그래가지고, 예, 라디오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민망한 정도의 금액으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신인분들은 그렇게 가죠. 그리고 이제 커리어가 있으신 분들도 실제로 그분들이 행사장에서 받는 금액하고 방송에서 받는 금액은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방송을 멀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잊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자 나훈아 씨 같은 분들은 예외죠. 예, 그분들은 잊고 싶어도 안 잊어지는 분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레벨 분들은 어느 정도 또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이 하면 사실 먹을 게 없죠. 돈도 안 되고, 또 너무 자주 보여주면은 그 신비감이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가수 입장에서 방송과의 관계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기도, 너무 멀리 하기도. 그렇죠. 특히 행사가 많은 가수는 방송 출연을 잘 안 합니다. 예전에 이제 가수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또 장윤정 씨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고. 왜냐? 행사가 많으면 방송 출연할 수가 없어요. 행사 뛰어야죠.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스케줄이 빡빡한데, 방송은 또 이렇게 펑크 내면 안 되고, 가요 프로 정도야 하루 정도 날 잡아서 가면 되지만, 그래서 고정적으로 방송 출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수한테는 굉장히 독이 될 수가 있고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좀처럼 스케줄을 잘 잡질 않죠. 자,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이제 유독 그 방송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20년도에 장윤정 씨가 뭐 어느 정도 출연하셨냐면, 뭐 대표적인 것만 제가 꽂아왔습니다. SBS의 트롯신이 떴다. 여기에 이제 뭐 심사를 쭉 맡으셨고, 시즌 내.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거기에 이제 마스터로 계셨죠. 미스터 트롯이 2020년 초까지 이렇게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KBS의 노래가 좋아. 요거는 뭐 꾸준히 해오신 거죠. 이게 아마 2014년입니까? 6년입니까부터 아마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JTBC의 뭐 유랑마켓. 여기서도 이제 MC를 맡아서 하셨고요. 노래가 좋아도 MC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TV조선 뭐 뽕숭아학당 요거는 뭐 레전드로 잠깐 나오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JTBC 그 미라클 푸드. 여기도 이제 MC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뭐 MBC 그 최애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거기서 뭐 장회장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뭐 JTBC 히든싱어의 또 원조 가수. 또 이번에 끝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거기에 또 시즌 동안 마스터로 꾸준히 또 레전드로도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수가 이 소화하는 방송 스케줄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아나운서나 또 예능인 그 전문 MC 이런 분들이 그 가지는 방송 스케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본인은 가수신데 2019년에도 보면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어요.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그 뭐 꾸준히 하시던 KBS 노래가 좋아 MC 또 TV조선의 그 이사 야사라고 있었죠. 거기서 또 MC 또 미스트롯 시즌 1 여기에 또 시즌 내 동안 3개월이 좀 넘었죠. 그 프로그램이 거기에 또 꾸준히 마스터로 계속 계셨고 그리고 뭐 SBS 뭐 집사부 일체 뭐 KBS 불후의 명곡 또 뭐 해피투게더 뭐 옥탑방의 뭐 문제 아들 이런 거 쭉 나오셨고 이때 뭐 도경아 씨도 같이 나오셨고 그러니까 방송 출연이 2019년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이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 전에도 장윤정 씨가 방송을 하셨는데 이렇게 안 많아요. 그 도전 천국이라는 프로그램 예전에 2019년도부터 이휘재 씨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 한 5년 했는데 이때 이제 거기 MC로 나오셔가지고 이건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녹화해가지고 뭐 아마 아침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생방송이었는지는 저도 조금 기억을 한번 다시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국 탑10 가요쇼라고. 이거는 이제 가요 프로그램이죠. 요거는 알짜였습니다. 알짜. 요걸 한 4년 동안 이제 MC를 안방마님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네요. 네, 맞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KBS 노래가 좋아를 16, 17, 18, 19, 20 이렇게 또 5년을 쭉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요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와중에서 전국 톱10 가요쇼라든지 또 KBS 노래가 좋아라든지 그나마 이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MC를 맡으시면서 정말 그 알짜는 다 이렇게 노른자를 이렇게 가져가셨던 그런 장윤정 씨입니다. 하지만 뭐 기껏해야 프로그램 하나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쭉 이렇게 와요. 왜냐하면 엄청난 행사 그 양을 소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도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장윤정 씨가 2017년, 18년을 거치면서 2019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방송 출연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이런 고정 방송 프로그램들에 뭐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가수로서는 굉장히 힘든 스케줄인데 굉장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소화하기가 뭐 거의 어려운 스케줄이죠. 근데도 이렇게 나오십니다. 자, 이 원인이 이제 뭐 어디에 있느냐 한번 그 제가 진단을 해 보면은요. 장윤정 씨가 2004년도에 앨범 데뷔를 합니다. 어머나 여러분 아시죠? 전 국민이 아는 빅히트곡 어머나로 이제 이렇게 데뷔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장윤정 씨를 처음 봤던 게 그때 2004년도였습니다. 그해 가을, 여름, 가을 그때였을 거예요. 아마 마산에 어시장 축제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장윤정 씨가 그 초대 가수로 왔어요. 그때 막 신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나가 2004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획사 계약을 했을 때 사실은 아주 뭐 제가 금액은 못 밝힙니다만은 뭐 100단이고 초반대입니다. 아주 초반대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축제할 때쯤 되니까 확 뜬 거예요. 더 막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그 축제를 준비한 기획사 입장에서는 득을 봤죠. 예, 싼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불과 뭐 한두 달 사이에 너무 거의 수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획사 입장에서는 큰 덕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뭐 베이로 씨하고 박상철 씨가 그때 왔는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고, 2004년도 그때 마산 어시장 축제.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장윤정 씨는 정말 그 빠르게 몸값이, 출연료가 올라갑니다. 거의 뭐 500, 800 올라가다가 뭐 1000도 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은 가요계에 이거는 뭐 또 다른 비하인드 얘기인데, 그 여자 그 기성 가수분들이 굉장히 그 좀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다. 장윤정 씨가 이번에 박주희 씨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박주희 씨가 어떻게 보면 그 막 활동을 하고 인기를 좀 누리고 있을 때 장윤정 씨가 등장해서 급격히 이제 그 상승을 하니까 사실은 시기 질투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뭐 박주희 씨는 항상 뭐 챙겨줬다, 따뜻하게,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훈훈한 미담을 얘기를 하던데,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여가수분들이 장윤정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시기 질투가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본인들의 뭐 파일을 다 거의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여가수분은 뭐 장윤정이 800이야? 그럼 나도, 그분은 보통 그때 한 500 정도 됐어요. 400, 500 하시던 분인데, 그럼 나도 800 아니면 안 가. 그렇게 이제 그 선언하셨다가 그분이 한동안 계속 행사가 없었죠. 예, 그래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예,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연예계 바닥이라는 게 인기가 뭐 서열이고 인기가 깡패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그 장윤정 씨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뭐 자랑 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1년에 기름값으로 억 단위를 썼다고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닌 그 거리 키로수가 진짜 뭐 어마어마했고 기름값으로 뭐 억대 금액을 썼다고 했을 만큼 행사가 많았던 분이에요. 그만큼 수입도 많았겠죠. 그 이렇게 수입이 많고 행사가 많은 분이 왜 이렇게 방송에 그 많이 나오시고 집착을 하시느냐?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예. 행사가 없어요.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때만 해도 이제 급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우리 트로트 가수의 최정점이 이제 1000단입니다. 800 넘어서서 1000단이 가면은 사실은 이제 거기가 마지막 정점이에요. 거기서부터는 뭐 1000에도 가고 1200에도 가고 1500에도 가고 뭐 부르는 게 이제 뭐 출연료일 수는 있는데 한계치는 있어요. 왜냐?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는 없다고. 여러분들 뭐 지역의 작은 축제 같은 경우는 전체 행사비 다 해도 뭐 2, 3천만 원 안에서 끝나는 축제도 있습니다. 근데 뭐 초대 가수를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0이 딱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정점이에요. 거기서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 정도 선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빨리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뭐 땅 짚고 헤엄치기였죠.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20대 젊은 여성 트로트 가수가 없었어요. 뭐 외모도 그리고 또 뭐 노래도 이렇게 톡통 튀고 그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히트곡을 내고 그러면서 나이는 20대인데 트로트 가수로 활동한다? 이런 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항상 수요 공급의 원칙이고 희소성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니크한 캐릭터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빨리 수직 상승하고 이미 본인의 어떤 그 출연료가 그렇게 최정점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뭐 땅 짚고 헤엄치기였었죠. 왜냐? 그때까지 장윤정 씨 이전까지 뭐 이른바 트롯 4대 천왕 여러분 아시죠? 누구 말씀 다 하시는지 뭐 현철 씨, 뭐 서른도 씨, 뭐 송대강, 태진아 씨 이렇게 네 분인데 이분들이 한 15년을 하셨어요. 80년대 뭐 말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한 15년을 그냥 쭉 하십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뉴페이스나 새로운 그 스타가 없는 와중에 이렇게 이제 장윤정 씨가 나타나니까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마 같은 기획사입니다. 이렇게 장윤정 씨가 히트하니까 또 젊은 남자 트롯으로 나오신 분이 박현빈 씨 아닙니까? 그래서 장윤정 씨는 그 이후로
왜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가 또 계속됐느냐? 이제 장윤정 씨 신드롬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여자 가수들이 와 옵니다. 막 들어옵니다. 이제 젊은 여자 가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국내에서 불모지였던 피겨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슈가 되고 또 그 많은 인기를 누렸었죠. 만약에 김연아 씨가 처음이 아니고 뭐 피겨에서 금메달 딴 여자 선수가 그 앞에 뭐 한 몇 명 있었으면 그렇게 뭐 이슈가 안 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들어온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사실은 많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밟아오는 과정이 좀 순탄치가 않았고 장윤정 씨만큼 그렇게 빠르게 이슈가 되고 성장하지를 못했던 거죠. 또 일부 이제 성장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장윤정 씨는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 제가 아까 급을 얘기했잖아요. 이미 자신의 출연료는 여기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 급의 가수를 부르는 행사에 여기 급의 가수를 부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는 가수들은 뭐 200, 300, 400, 500선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급의 가수를 부를 때는 어차피 자기를 부르질 않아요. 장윤정 씨를. 그러니까 이제 행사가 좀 크다. 야, 이번에 그 메인 가수 중에서 좀 하나 불러봐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찾게 되죠. 그러면 장윤정 씨가 여자 가수 중에서는 섭외 1순위니까 그 정도 급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밑에서 신인들이 올라와도 본인의 영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 금액대에는 본인이 갈 행사도 아니고 또 그 금액대 행사에서 가수를 섭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부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의 뭐 한 12, 3년을 장윤정 씨가 거의 동무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홍진영 씨가 나타납니다. 홍진영 씨가 2013년도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 사실은 사랑의 배터리를 냈었는데 크게 많은 히트를 못했었고 2013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홍진영 씨가 예능 쪽으로 굉장히 좀 인기를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노래가 더 히트를 하는 이런 또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뭐 홍진영 씨가 뭐 라디오 스타, 런닝맨, 또 뭐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뭐 예능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뭐 심지어 복면가왕 최정점을 찍었던 때가 재작년입니까? 2018년도죠? 미운 우리 새끼. 여기 나왔을 때는 거의 뭐 최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수로 또 뭐 예능인으로 뭐 가족분들까지 이렇게 뭐 나오셔가지고 정말 최고의 어떤 그 전성기를 구가를 하죠. 노래도 그때 이제 2016년도에 엄지척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릉 김영철 씨한테 줬다가 뭐 뺏은 거 비슷하게 그렇게 한 노래인데 그 다음에 뭐 잘 가라 또 오늘 밤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노래가 히트했다기보다 그 홍진영 씨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뭐 내는 노래들마다 어느 정도 이제 인기는 또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홍진영 씨가 이제 장윤정 씨 급에 올라온 거예요. 출연료가. 홍진영 씨 금액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장윤정 씨가 홍진영이 그 금액에 가? 이렇게 할 정도로 홍진영 씨 인기가 급상승해가지고 최정점에 올라간 그 레벨에 올라간 거예요. 또 홍진영 씨가 훨씬 또 나이도 젊잖아요. 예. 그리고 뭐 톡톡 튀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대학 축제도 많이 불려다녔어요, 홍진영 씨는. 그리고, 그럼 이제 젊은 가수 홍진영 씨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또 누가 나타나시느냐. 이분이 나타나신 지는 좀 됐죠. 바로 일본에서 복귀하신 김연자 씨. 근데 김연자 씨가 오셔가지고 처음에 많이 좀 고생하셨어요. 김연자 씨 콘서트 때 저희가 한번 그 백댄서를 했는데 그때도 뭐 그렇게 이제 초대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복귀하시면서 본인 개인 콘서트 하셨을 때 그러다가 김연자 씨가 2017년도입니까? 아모르 파티가 진짜 또 대한민국에 그 빅히트 곡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원래 김연자 씨는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연자 씨가 가지고 있는 레벨이 있는 데다가 아모르 파티 히트곡이 딱 나오니까 바로 김연자 씨 레벨이 이제 또 그 최상위 레벨에. 자, 그러면 이제 여자 가수 중에서 김연자 씨가 원래 또 나이가 있는 또 인지도에서 뭐 정점에 있는 분인데 거기에 히트곡 아모르 파티로 딱 정점을 찍어버리고 또 젊은 여가수 홍진영이 그 톡톡 튀는 그 이미지에다가 뭐 외모 또 예능에서 끌어오는 인기 젊은 층의 반응
여기에 뭐 연이은 히트곡 그 딱 정점에 있는 그 가수로 또 홍진영 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 이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럼 누가 많이 가져가 버리면 내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내가 많이 가져오면 상대의 몫은 줄어들고. 새로운 게 막 생기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대학교 축제를 1년에 한 번 하지 1년에 뭐 3번 합니까? 늘어나지가 않아요. 진해 군항제가 이번에도 뭐 취소돼가지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군항제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3번씩, 2번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행사, 이 최상급의 가수를 부를 수 있는 행사는 전국에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에. 거기서 뭐 2배, 3배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후반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파이가 확 줄어듭니다. 홍진영 씨, 김연자 씨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죠. 왜냐하면 김연자 씨, 홍진영 씨 행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게 다 예전에는 장윤정 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행사가 많이 줄어들죠. 근데 이때까지도 크게 또 그 염려 안 돼요. 왜 그러냐? 아니, 네가 방금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는데 홍진영 씨 나타나고 김연자 씨 나타났으면 행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미 장윤정 씨가 본인이 못 받아낼 만큼 많은 행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사가 넘쳐서, 스케줄이 넘쳐서 못 가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또 이제는 김연자 씨, 홍진영 씨에게 가니까 실제로 3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은 아니고요. 뭐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예. 이제 그 넘치는 것은 다 이제 흡수가 되고 또 이제 자신이 가던 거 일부도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가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좀 미미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어떻게 되느냐? 송가인 씨가 나옵니다. 송가인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장윤정 씨가 2019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방송에 많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장윤정 씨가 이제 80년생이거든요. 생일이 지났으니까 올해 이제 41세입니다. 만으로. 그러면 2019년이면 재작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 39세. 우리 나이로 치면은 뭐 40살이라고도 하고 41살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가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원로 가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경쟁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이런 이제 방송 쪽을 좀 치중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때 미스트롯의 이제 그 마스터를 맡게 되는데 여기서 송가인 씨가 나타납니다. 송가인 씨뿐 아니라 뭐 정미애 씨, 홍자 씨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그 실력 있는 여성 트롯 보컬들이 온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진 거죠. 그때 사실은 트롯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가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갔죠. 그 전까지는 뭐 가창력으로도 장윤정 씨가 뭐 굳이 뭐 누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그 주목을 많이 받았었지만 이제는 야 우와 하는 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송가인 씨가 거의 블랙홀 아니었습니까? 2019년도 하반기에는 그 미스트롯 시즌 1이 2월 말부터 해가지고 5월 말 6월 초에 딱 6월 1일인가 끝났나요? 예. 그랬으니까 그 이후로 하반기는 정말 뭐 미스트롯의 열풍이었습니다. 전국이. 그리고 송가인 씨가 과거 장윤정 씨가 그랬던 것처럼 초스피드로 몸값이 올라갔죠. 출연료가. 그래서 뭐 송가인 씨는 바로 한 방에 최정점에 바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수요 공급의 원칙 그리고 희소성의 원칙. 송가인 씨는 하나인데 야, 송가인 노래 잘한다. 부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많으니까 당연히 뭐 출연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윤정 씨 때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많은 그 여가수분들이 야, 송가인이 얼마 받는다고? 송가인이 그 돈을 받는다고? 이렇게 또 뭐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홍진영, 김연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서 이런 데다가 지금 거기다 블랙홀이 저기 또 하나 나타난 겁니다. 장윤정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이제 이때부터는 행사가 제가 봤을 때는 급격히 빠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가인 씨가 정말 행사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레벨에 있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뭐 홍진영 씨는 뭐 워낙 예능에도 많이 나가고 이랬었고, 김현자 씨도 꾸준히 자기 이제 그 파일 가져가셨고, 거기다가 송가인 씨 이렇게 또 나타나서 싹 가져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윤정 씨의 파이가 이때부터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그 해 말에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 시작이 됩니다. 네. 정말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아니, 미스터 트롯은 남자 아니냐. 남자인데 뭐 무슨 그 문제가 있냐. 여러분, 트로트 가수를 부르는 행사에 뭐 남자는 한 명 또 따로 부르고 여자는 한 명 또 따로 부르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A급 가수, 메인 가수 한 명 부르는 거죠. 예, 제일 유명한 가수. 그러니까 그게 송가인 씨다가 이제는 뭐 임영웅 씨라든지, 예, 뭐 영탁 씨 이런 분들이 된 거예요. 뭐 이찬원 씨하고 뭐 정동원 군이라든지 이분들도 몸값이 수직 상승했어요. 그래서 정점을 바로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윤정 씨가 정말 블루오션으로 혼자서 누리던 그 레벨 때에 여자 가수라는 그런 정말 블루오션은 이미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에 마지막 결정타 코로나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윤정 씨가 이제 2019년도부터 방송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특히 MC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고요. 일반 게스트로도 많이 출연했지만 2020년 들어서는 더 많아졌고, 그래서 이 집착하시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행사 쪽으로는 사실상 본인의 파이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거를 그 회복하기가 사실상은 좀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뭐 송가인 씨 인기 여전하고, 그리고 임영웅 씨 뭐 인기는 아직도 더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미스트롯들 또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밖에 이제 여기저기서 뭐 트로트 프로그램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트로트 전국체전에서도 뭐 스타들이 또 많이 나왔죠. 뭐 진혜성 씨라든지, 뭐 신승태 씨라든지, 뭐 오유진 양, 이렇게 나왔고, 심지어 뭐 수상을 못 했는데도 이번에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거의 무관의 제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가창력으로 또 화제성으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어떤 뭐 인기, 선호도 이런 데서 정말 한 15년 가까이 트롯의 그 여제로 군림하던 장윤정 씨가 이제는 본인의 그 성이 무너져 버린 거죠. 본인의 지분이 그 일반 행사, 트롯의 이제 가장 큰 지분이라는 그런 무대, 여기서 그 상당 부분 소멸돼 버린 것이 제가 봐서는 장윤정 씨가 방송 쪽으로 이제 좀 더 집중하고 여기에 또 집착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가수가 이렇게 비록 뭐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렇게나 그 자주 노출되고 또 그 고정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한다는 거는 사실 예전 같으면 상상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장윤정 씨는 이런 그 고정 이제 MC라든지 또는 방송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좀 치중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또 이제 그 바깥 행사들이 올 수 있는 계기를 역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 좀 이제 방송에서 좀 비중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냥 뭐 단순히 자주 노출된다는 그런 단점보다는 좀 본인의 비중이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스터 할 때도 유독 장윤정 씨가 좀 이렇게 테크니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걸 좀 의식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이제 뭐 백신을 다 맞고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그나마 또 이렇게 접종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이제 뭐 이대로 가면 여름 이번 가을부터는 빠르면 뭐 가을부터 아니면 뭐 늦으면 올 연말부터는 어느 정도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생길 겁니다. 연말 그 행사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어떤 그 한번 대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트롯 시즌 1에 또 미스터 트롯들도 이제는 계약이 다 풀립니다. 올 가을이 되면.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올라온 다른 또 트롯 강자들, 그리고 이번에 또 탄생한 미스트롯 시즌 2의 뭐 탑세분들. 그래서 뭐 트롯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행복한 비명이지만 이 트롯 무대에 트롯 이 생태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정글의 법칙이 어떻게 누가 살아남고 누가 또 잊혀질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혼전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가수가 있을 거고 또 선호하시는 가수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항상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냥 마음으로 응원하지 마시고 제가 뭐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행동해 주시면 행동이 뭐 큰 거 아닙니다. 그분들 요즘엔 다 SNS 또 뭐 유튜버 이런 거 하고 계시니까 거기 가서 좀 응원해 주시고 내가 뭐 한번 응원해가지고 뭐 별 그거 있겠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라도 해줘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그분이 또 이렇게 빠르게 스타 반열에 오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장윤정 씨가 왜 방송에 이렇게 좀 많이 나오시고 또 MC라든지 또 고정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방TV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